현재 한국 트로트 오디션 시장은 미묘한 기울기를 보이고 있다. TV조선의 미스트로사가 먼저 치고 나가며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고 MBN의 현역가왕 삼는 그 뒤를 추격하는 구도다. 제작진의 의도와 언론 보도를 종합해보면 미스트로사는 단순한 네 번째 시즌이 아니라 현역가왕과의 격차를 확실하게 벌려두겠다는 전략 아래 기획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이미 여러 기사에서 역대급 지원자가 몰렸다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고 경쟁률이 50대 1을 넘겼다는 수치는 상징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반면 현역가왕은 기본 구조상 지원 규모를 폭발적으로 키우기 어렵기 때문에 초반 프레임 싸움에서부터 밀리는 듯한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도 사실이다. 미스트로사의 티저 영상은 이를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2025년 대한민국을 노래로 뒤흔들 장대한 출정식이라는 문구가 등장하고 누가 새로운 여제의 칭호를 얻게 될 것인가라는 도발적인 질문이 이어진다. 화면 속에는 현역부, 유소년부, 직장부, 대학부, 타장르부, 왕년부, 오비부 등 다양한 섹션 이름이 적힌 깃발이 무대 뒤편에 길게 도열해 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참가자부터 수트와 드레스를 입은 이들까지 나이와 배경, 경력이 다른 수많은 참가자들이 한 줄로 입장하는 장면은 말 그대로 대규모 동원령을 연상시킨다. 이번 시즌의 나이 제한을 풀어버리면서 10대부터 실버 세대까지 전 연령대를 포섭해보겠다는 의도가 시각적으로 구현된 장면이다. 이 전략은 숫자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현역 가왕 시리즈는 태생적으로 출연 가능 인원이 제한적이다. 현역 가수라는 조건이 붙기 때문에 시즌마다 등장하는 참가자 수가 대략 10여 명 안팎으로 고정되는 구조다. 반면 미스트로사는 지원이라면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그 결과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까지 쏟아져 들어오는 구조를 만든다. 언론이 50대 1 이상의 경쟁률을 강조하는 것은 단지 숫자 자랑이 아니라 미스트로사가 이미 초반 판세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각인시키기 위한 장치이기도 하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참가자의 구성이다. 이번 시즌에는 아마추어만이 아니라 한 소절만 들어도 누구나 알아볼 만한 정상급 현역 가수들까지 출전한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이는 그동안 현역가왕 시리즈의 고유한 장점으로 여겨져 왔던 부분을 미스트로사가 일부 흡수하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다시 말해 단순히 신인 발굴이 아니라 현역 가수들까지 끌어들이며 경쟁의 밀도 자체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나이 제한 폐지로 인해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시니어 세대까지 대거 합류하면서 미스트로사는 세대와 지위를 가리지 않는 일종의 트로트 빅텐트로 확장되고 있다. 현역 가왕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고유 영역이라고 믿었던 현역 가수들의 무대마저도 일부 침범당하는 셈이어서 아이러니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다. 촬영 진행 상황과 편성 시점에서도 미스트로사는 앞서 있다. 이미 티저 영상이 공개되었다는 것은 여러 차례 녹화가 진행되었음을 의미하고 실제로 제작진은 12월 18일 첫 방송을 예고했다. 반면 현역 가왕 3는 첫 녹화가 이제 막 시작되었고 방청 신청이 이어지는 단계다. 두 프로그램 모두 연말 편성이라는 치열한 구간에 포진하지만 출발선에 서는 시점은 미묘하게 엇갈린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먼저 눈에 들어온 콘텐츠가 기준점이 되기 마련이고 후발 주자는 자연스럽게 비교의 대상이 된다. 이 구조 속에서 현역 가왕 3는 시작도 하기 전에 어느 정도의 압박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사실 트로트 오디션 팬덤 사이에서 미스트로사와 현역가 왕3의 예상 출전자 리스트가 돌기 시작한 것은 몇 달 전부터다. 당시에는 공식적인 녹화도 시작되지 않았고 대부분이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 일부 기사에서 언급되는 추측에 불과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실제 방청객의 증언과 뒷이야기들이 쌓이면서 이제는 단순한 상상이 아닌 어느 정도 구체적인 후보군이 형성된 듯한 분위기다. 물론 이러한 리스트가 100% 사실일 수는 없지만 큰 흐름을 가늠하는 데에는 나름의 참고 자료가 되고 있다. 현역가 왕삼의 예상 라인업 중 가장 자주 언급되는 이름 가운데 하나는 홍지윤이다. 미스트롯시에서 우승을 놓치고 준우승에 머물렀지만 당시만 해도 그녀는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던 인물이었다. 최종 라운드에서 양지은에게 역전을 허용한 이후에도 TV조선 예능과 각종 행사에서 활발히 활동했지만 소속사 문제 등으로 인해 초반의 폭발적인 파급력에 비하면 다소 흐름이 분산된 느낌을 주기도 했다. 그만큼 지금의 홍지윤에게는 다시 한번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승부수가 필요하다는 평가가 이어져 왔다. 이런 상황에서 미스트롯사 재도전은 명분상 부담이 크다. 이미 미스트롯 브랜드에서 2위를 경험한 가수가 다시 같은 포맷에 도전하는 것은
스토리의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현역 가수들의 전쟁을 표방한 현역가왕에 출전하는 것은 새로운 무대에서 자신의 가치를 재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다. 탄탄한 팬덤을 고려하면 실시간 문자 투표나 시청자 투표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여러 정황을 종합할 때 홍지윤이 현역가왕 3에 등장할 가능성을 높게 보는 시각은 자연스럽게 힘을 얻고 있다. 또 다른 핵심 카드는 10대 트리오다. 그 중심에는 빈예서가 있다. 미스트롯3 당시 그녀는 가장 강력한 10대 우승 후보로 꼽히다가 준결승에서 탈락했다. 감기와 체력 저하로 인한 컨디션 난조, 지방과 촬영장을 오가는 고된 스케줄 속에서 어린 참가자가 감당하기 벅찼던 현실, 마지막 무대에서의 아쉬운 실수가 겹치며 결국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조금만 더 많았더라면, 체력과 멘탈이 안정된 상태였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리고 그 예측은 시간이 흐르면서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어린 소녀였던 그녀는 어느새 중학생을 지나 10대 후반 가수로 성장했고 다양한 무대와 방송을 통해 현역 가수에 가까운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현역가왕 시즌1에서 전유진이 최초의 10대 우승자로 등극한 것은 트로트 오디션 판도의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이후 미스트롯3과 정서주를 우승자로 세우면서 10대 소녀 우승 서사는 더욱 강화되었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현역가왕이 먼저 연 10대 서사 위에 TV조선이 교묘하게 올라탔다고 보는 시선도 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미스트롯 출신 10대들이 대거 현역가왕으로 이동해 판도를 뒤흔드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그 상징적인 인물이 바로 빈예서다. 그녀가 현역가왕 3에 출전할 것이라는 관측이 90% 이상으로 거론되는 이유다. 여기에 김태연이 합류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구도는 한층 극적으로 변한다. 미스트롯시에서 범 내려온다 무대로 강렬한 인상을 남긴 뒤 콘서트와 각종 방송에 꾸준히 출연하며 이미 탄탄한 현역 가수로 자리 잡은 김태연은 10대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완성형에 가까운 무대를 보여주고 있다. 일부 팬들은 일정 문제를 이유로 출연을 부정적으로 점쳤지만 전반적인 분석은 다르다. 10대들의 전쟁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현역가왕 3 무대에 김태연을 빼놓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정통 트로트를 대표하는 듯한 색채를 가진 빈예서와 파워풀한 국악 트롯 스타일의 김태연이 정면으로 마주서게 된다면 과거 전유진과 김다연이 만들어냈던 명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라이벌 구도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다. 이 흐름 속에서 이수연의 이름이 등장한다. 많은 시청자들에게 이수연이라는 이름은 눈물과 겹쳐 기억된다. 미스트롯 출연 당시 작은 체구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울 아버지를 부르며 무대 위에서 눈물을 쏟던 장면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강하게 흔들었다. 그때만 해도 빈예서보다 더 어린 나이였고 정말 저 나이에 어떻게 저런 감정을 표현할 수 있나라는 놀라움이 뒤따랐다. 시간이 흐른 지금 이수연 역시 폭풍 성장이라는 표현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실력을 끌어올렸다. 트롯 챔피언 등에서 보여준 최근 무대는 신동 트로트 아이돌이라는 별명에 걸맞은 완성도를 보여준다. 결국 세 사람은 같은 공통 분모 위에 놓인다. 모두 미스트롯 출신이고 모두 10대이며 모두 과거 출연 당시보다 가창력과 표현력이 눈에 띄게 성장했다. 특히 빈예서와 이수연은 눈물을 자아내는 서사와 감성이 강점이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처절함과 아련함, 쓰라린 슬픔을 노래에 실어냈고 이 모습은 많은 시청자들의 기억에 깊이 박혀 있다. 여기에 힘으로 밀어붙이는 김태연이 합류하면 세 사람의 3파전은 현역 가왕 3을 관통하는 핵심 서사가 될 수밖에 없다. 출연자가 15명에서 17명 안팎으로 추려질 것이라는 관측을 감안하면 이들 3명이 자연스럽게 10대 탑3로 묶이는 그림이다. 다만 객관적인 팬덤 규모나 유튜브 조회수 등 데이터를 기준으로 보면 현재 파급력은 빈예서, 김태연, 이수연 순으로 나열된다는 분석이 많다. 이수연 팬 입장에서는 다소 아쉬울 수 있지만 이는 현재까지 공개된 수치를 기반으로 한 평가일 뿐이며 현역 가왕 3의 뚜껑이 열리는 순간 판도는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다.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가장 위험하면서도 매력적인 요소는 바로 이 예측 불가능성이다. 한편 두 프로그램을 둘러싼 환경은 그리 녹록지 않다. 트로트 오디션 전성기가 끝났다는 말이 나오는 가운데 미스트롯사와 현역가왕 3 모두 시청률과 피로도라는 숙제를 안고 있다. 미스트롯은 송가인을 배출한 2019년을 기점으로 트로트 오디션 붐을 일으켰고 이후 7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그 사이 수많은 시즌과 스핀오프가 등장했고 기본 포맷이 크게 바뀌기 어려운 오디션 장르의 특성상
시청자 피로감이 누적된 것이 사실이다. 현역가왕 시리즈 역시 시즌 1에서는 17%가 넘는 시청률로 성공적인 출발을 했지만 시즌 2에서는 13%대로 하락하며 상승세가 꺾였다. NBA는 여기에 추가적인 악재까지 겹쳤다. 한일 탑10 쇼는 시즌 2에서 새 MC와 일본 인기 가수까지 투입했음에도 불과 2달 만에 조기 종영되었다. 표면적으로는 현역가왕 3화 무명전설의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설명되지만 출연자 진혜성의 학창시절 논란이 프로그램의 이미지에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언더피프티의 국내 편성 무산, 서혜진 PD가 연달아 추진했던 프로젝트들의 잇단 좌초는 현역가왕 3에 대한 부담을 더욱 키우는 요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로트라는 장르 자체의 저력은 여전히 견고하다. 100년 가까운 역사를 이어온 대중음악 장르이자 TV 주시청자 연령층과 가장 밀접한 소비층을 가진 음악이기도 하다. 이런 배경 덕분에 업계에서는 트로트 오디션이 일시적인 유행으로 끝나기보다는 가요 무대나 전국 노래자랑처럼 매년 반복되는 정례 행사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전망도 꾸준히 나온다. 미스트로사와 현역가왕 3는 바로 이런 인식 위에서 서로 다른 방식의 승부수를 던지고 있다. 마스터 라인업에서도 두 프로그램의 차이는 뚜렷하다. 미스트로사는 김성주와 장윤정이라는 익숙한 진행 심사 조합에 이경규, 모니카, 박세리라는 이색적인 얼굴을 더해 화제성을 노리고 있다. 특히 박세리의 합류는 음악 전문성과는 거리가 있지만 스타를 보는 눈과 서사를 읽어내는 감각을 앞세운 새로운 평가 관점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반면 현역가왕 3는 트로트 대부 서른도를 마스터로 초대해 무게감을 확보했다. 반세기에 가까운 시간 동안 한국 대중가요의 중심을 지켜온 인물이 후배들의 무대를 분석하고 조언한다는 사실만으로도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깊이가 무엇인지 드러난다. 여기에 뮤지컬 배우 차지연이 새로운 현역 카드로 등장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더해진다. 과거린이 그랬던 것처럼 전혀 다른 장르에서 활동하던 가수를 트로트 경연에 투입해 반전 서사를 만드는 전략이다. 또 한편에서는 강문경이 무명전설의 심사위원으로 합류하며 MBN 트로트 예능 라인업에 다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런 움직임들을 종합해보면 MBN은 여전히 트로트 불패 신화를 믿고 있으며 현역과 왕삼을 통해 다시 한번 반등을 꾀하려는 의지가 분명하다. 결국 이번 겨울의 승부는 단순히 어느 프로그램이 더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누가 더 설득력 있는 서사를 만들어내느냐. 누가 대중에게 진짜 새로운 얼굴과 감동을 선사하느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가수가 시대를 상징하는 이름으로 떠오르느냐가 관건이 된다. 미스트로사는 숫자와 규모, 화려한 얼굴들의 조합으로 출정식을 준비하고 있고 현역가왕 삼는 위기와 압박 속에서도 10대 3파전이라는 강력한 스토리축을 손에 쥐고 있다. 이 두 프로그램이 만들어낼 결과는 단지 한 시즌의 성적을 넘어 향후 몇 년간 한국 트로트 오디션 시장의 방향을 가늠하게 해줄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이다.